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콘돌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콘달로 학원의 원장이 아니라 1레벨 수업을 담당하는 수학 강사로 올라왔고요.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수학관에 대해서 저희의 수학에 대해서만 이제 저랑 신정수 부원장님이랑 둘이서 올라와서 이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 거고, 그때는 이제 저희 전반적인 뭐 2레벨, 3레벨 그리고 4레벨, 5레벨까지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담당하는 수업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간고사 치르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주제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에는 신교육과정이다라는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막 가설로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카드가 한 장 한 장씩 까여지고 있죠. 애들한테도 전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고사도 드디어 치러봤고, 드디어 이 엄청나게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수행평가도 치러봤어요. 이걸 해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팩트 정리 한번 하고 가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 팩트 정리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데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도 어마어마하고 난이도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쳐내는 친구들이 있는지, 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로 마무리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설이 아닌 팩트 정리.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저는 6월 모의고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현재도 고3 수능반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고3 수능반을 지금 안 놓은 지가 13년 차거든요. 계속 수능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6모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치르는 수능과는 다르죠. 다른 과목들이고 그러한데, 대신 여기서 얻어갈 레슨런이 있어요. 수학으로 한정한다면 뭘 얻어가야 되냐? 1등급 커트라인이 아직까지 이제 공식 성적표가 안 나왔으니까 뭐 메가스터디나 조노나 조금씩 달라요. 근데 범위로 쓰자면 미적분 기준으로는 84에서 한 86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84에서 86이면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레슨런은 뭐냐? 안을 좀 뜯어봐야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미적분 시험지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수능은 미적분을 안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적분 시험지 기준으로 뭘 봐야 되냐면 28번과 그리고 30번을 봐야 돼요.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어머님들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요즘 수능에선 킬러 문항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안 나오기도 했고요. 몇 년 전에 대치동이 한번 뒤집어졌었잖아요. 킬러 문항 내지 말아라부터 해가지고 사교육 막 접해 이러면서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다시 부활했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아요. 특히 요 28번은요. 모든 강사분들이 이견이 없거든요. 역대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워요. 역대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렵고요. 얘는 풀이가 저희 학원 안에서 찾은 것만 4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각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방향으로 들어갔냐에 따라 풀이 양의 차이는 거의 한 3분의 1까지도 줄어들고, 못 푸는 친구들 사실 수두룩 빽빽하고. 그래서 얘가 부활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님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생각도 되실 거고, 솔직히 이번 교육과정에서 수능은 힘이 빠졌다. 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들 과목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줄어든 과목들도 난이도가 솔직히 낮은 편이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변별해? 수학만 해도 국교과 기준으로 수원수투 확통을 어떻게 의대 저기 1등부터 쫙 다 나열을 하겠어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자격고사 느낌이 되겠네 였는데, 근데 이제 평가원은 그럴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능 쳐봤는데 전국의 만점자가 뭐 8,000명이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변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변별을 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부활을 해볼게라는 거를 슬쩍 꺼내 본 거예요. 여론을 보는 거죠. 물론 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봐야 됩니다. 여론은 아직까지 모르니까요. 이런 걸 내면 어떡해? 가 아니라 그래, 니들도 변별은 해야지 라는 게 있다면, 자, 일단 여기서 어머님들 챙겨가야 될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준비할 필요 없다. 아니요, 그건 좀 위험한 것 같고, 최고 난이도 문항 문제까지도 이제 연습을 다시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팩트는 제가 정리를 좀 해둔 겁니다. 어머님들 학교들 우리 자녀분의 학교에서 등급컷은 대충 아실 거고, 근데 애들이 영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면 실제로 학교에서 등급컷 안 알려줄 수 있거든요. 나만 몰라 이게 아니고요. 저도 이거 애들 여러 명 봤을 때 안 알려준 학교들은
대충 찍어봤어. 네가 몇 등 몇 등아 그러면 여기가 1등급 컷시겠는데까지도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일단 전반적으로 꽤 쉽게 나오긴 했어요. 국수 영탐구를 합쳤을 때 전반적인 난이도는 쉽게 나왔다. 물론 과목 하나하나씩은 사고가 나는 과목들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쉽다. 그럼 기말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 지금 한 3주 정도 있으면은 3주 아니죠. 2주 있으면 내신이니까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느냐? 당연히 최고난도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를 하면 안 되냐? 동점자 때문에 1등급 명수가 줄어드는 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쉽다 보니까 사실 10% 커트라인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얘네들을 좀 퍼뜨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일단 기말고 산정해서 난이도는 좀 어렵게 나온다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수학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학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얘네보다 국어 영어보다도 등급컷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어렵게 나와서 아니요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정말 쉽게 나왔는데 작년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전 현장에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전교 1등부터 전교 한 10등까지는 변함없어요. 걔는 어차피 잘해요.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근데 한 15등 20등 언저리에 있는 물론 못하는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 잘 하는데 그렇다고 상수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친구들 걔네가 이번 1학기 때 수학 공부량이 저 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한 절반으로 줄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럼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애들이 공감해요. 뭐에 공감하냐? 10% 1등급 커트라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한평생 수학을 해왔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수 원은 특히 중간고사 범위는 내가 설마 인수분해를 못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줄여 하다 보니 등급 커트라인이 좀 많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학은 변별이 잘 됐다가 아니고요. 저는 낙타등 그래프가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도 원래는 여기가 성적이라고 하면 정규 분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상위권 애들끼리 한 번 더 분포가 쫙 펼쳐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교권인 애들은 아직 여전히 있는데 애들이 아래쪽으로 좀 더 밀려난 경향이 좀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시는 게 맞냐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쌤들도 변별을 위해서 고난도 문제를 내긴 내요.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들이 저는 쉽다고 표현했지만 그 문제의 난이도들은 높거든요. 좀 이상하죠, 얘기가. 문제의 난이도는 높은데 시험지는 쉽다고요. 그게 뭔 소리까? 는 기출 문제들 기반으로 문제가 나오긴 했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학교생들 입장에서도 이번은 실험이죠, 사실. 첫 실험이잖아요. 굳이 위험한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좀 검증된 문제들로 많이 냈고, 근데 그 문제들의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4점이니까. 영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또 여전히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왔다. 그래서 기출 기반으로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습량은 좀 많이 늘려줄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좀 이따 공부하는 방법에서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문제 풀이량 있잖아요. 풀이량을 늘려야 된다. 근데 어느 만큼 늘려야 되느냐 기준은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이 뭐냐면 사실 지금은 암기 과목 할 때죠. 내신 너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극시험 기간을 한 3주 정도라고 잡으면 1년에 시험이 4번 있잖아요. 그럼 3, 3은 12니까 1년 기준으로 3개월 빼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그래도 수학이 메인인 시기거든요. 수학이 메인인 시기에 어느 정도를 풀어야 되냐를 말씀드릴게요. 뒤에서도 증거를 드릴 거고요. 매일 50에서 60 문항.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입니다. 매일 요 정도는 풀어주셔야 되고 애들한테 이 얘기하면 전부 다 귓등으로도 안 듣거든요. 쌤 저도 푸는데요. 너 푸는 거 아는데 너는 가끔 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 치기, 수학 학원 가기 전날에 푸는 거 오케이. 근데 그래봐야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양이에요. 60문제를 곱하기 7만 해도 400문제가 넘잖아요. 우리 애는 일주일에 400문제를 푸냐 9개월 동안 쉽지 않다고요. 그런 애가 존재하는 걸 많이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풀이량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어머님들. 요렇게 풀려고 하면은 특히 여자애들이 그 숙명이나 이제 요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안전하게 풀어요. 본인에게 맞는 문제를 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답률이 많이 높은 걸 풉니다. 정답률은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솔직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정답률이 30%가 또 저는 오히려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의 멘탈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저는 70% 내외 정도를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왜냐? 우리가 문제를 왜 푸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시험 잘 치려면 문제를 왜 많이 풀어야 되죠? 내가 모르는 걸 빨리 찾으려고. 근데 왜 90% 정답률을 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 맞춰주면서 계속 풀어나가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스라이드는 제가 뭘 준비를 좀 했냐면, 이제 드디어 이 근처 학교들이 편제표가 다시 이제 뭐랄까 리셋이 된 것들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과정 바뀐 지가 너무 급하게 확 바뀌어버리니까 학교들에서 임시로 낸 곳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게 정리한 게 이제 3주 정도 됐거든요. 가장 최근 기준으로 정리를 좀 했고, 당연히 어머님들 학교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니까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향성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지금 휘문고인데 단대복을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둘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거는 난이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난이도 낼 수는 없죠. 양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들 사실 1학년 들어왔을 때 애들의 체감이, 그리고 어머님들의 체감이 좀 겁먹었었는데 별거 없는걸? 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작년과 똑같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작년과 똑같아요. 그냥 뒤에는 다 작년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 2학년에서 3학년까지 들어있는 걸 보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뭐가 빼곡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한 학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수학과 과학을 합쳐가지고 뭘 골라야 되는지 하나만 뜯어볼게요. 여기 지금 경기고고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수원, 수투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즉 대수 미적 번호는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하 들어와 있고 상대평가고요. 과학이 말도 안 되죠. 물화생지 원 중에 와, 이 중에 택 6을 하래요. 택 6을 하고 여기 보면은 오케이. 이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 어째 물투생투가 생겨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 여기도 더 미쳤거든요. 여기는 이제 대수에다가 인공지능 수학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물화생지 중에 여기는 택 5입니다. 좀 너무하죠. 과학과 수학 기준으로 사실 골라줘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거 다 골라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다 아시죠? 여기 뭔가 단원명으로 생겨 있지만 이게 사실 기존 2 과목의 절반이죠. 그럼 기존 2 과목들도 사실은 한 학기 기준으로 적어도 2개씩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학기에 처리해야 되는 수학 과목이 2개고요. 한 학기에 처리해야 되는 과학 과목이 한 2.5개에서 3개 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상대평가고요. 이게 첫째가 있으신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첫째도 물화생지 했는데요. 맞는데 그때는 1년 했고요. 한 학기입니다. 그리고 물투, 화투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럼 인공지능 수학 저런 걸 왜 해야 되지? 일단 예를 들면 뭐 서초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전혀 똑같고요. 제 숙명은 더 심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 인공지능 수학은 무조건 선택해야 돼가 강제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지금 한 절반의 강제 느낌으로 과목의 난이도를 좀 높여주세요라고 공통으로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머님들 여기서 오해들이 좀 있으시길래, 왜냐면 워낙에 작년까지 가설로 설명해드리 덕지덕지 차 있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챙겨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당연히 누가 뭐래도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1.0이라는 숫자에 목숨을 거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물론 이제 1.0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돼. 처음 까봤더니 쉽지 않죠. 우리 애는 갑자기 3? 뭐 이런 건데, 참고로 여기서 이제 얻어갈 거는요. 두 번째를 같이 얻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목의 난이도 있죠. 과목의 난이도를 그 다음으로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챙기셔야 되는 게 등수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등수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 맞죠. 애가 전교 5등 하는 것보다 1등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기분이. 등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세 번째로 밀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학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등수가 아니죠. 뭘 볼 수 있죠? 원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원 점수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뭐까지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해서 해피하게 인서울 의대를 수시로 6.5서 중 하나 썼다고 칠게요. 그럼 그 원서를 나랑 동시에 낸 친구들끼리 했을 때 한 과목에서 내림차순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 애가 몇 등이니까 더 높게 쳐주세요가 아니고 나랑 같이 원서 낸 애들끼리 안에서 등수만 내림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선순위 순입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제가 이제 여기는 대치동에 있는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일인 것 같거든요. 어머님 입장 사실 이게 좀 반갑기도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저는 현재 기준으로 과거 한 5년 동안은 대치동이 사실 역차별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8, 9년 전만 해도 솔직히 이 동네 일반고 다녀서 국교과 기준으로 내신이 한 2점 후반 떠도요. 고려대 갔거든요. 수시로. 정시 아니고요. 수시로.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블라인드라는 게 생기면서 어쨌건 물론 학교들 안에서는 나는 블라인드를 잘 헤쳐나갈 방법을 연구한 학교들도 있지만은 어쨌건 다들 고등학교는 네임밸류를 가리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알지 않나요? 휘문고에 있는 1.5랑 저기 땅끝말에 있는 1.5가 같나요? 완전히 달라요. 저 억양 있으니까 저 서울을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저 대구 사람이에요. 저 지방을 좋아하는데 근데도 참 저는 이게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많은 공부를 한 친구들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유레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얘와 함께 이제 고등학교에서 첨부 자료를 붙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첨부 자료를 똑같이 내면 똑같은 학교라는 게 당연히 증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치동에 있는 학교라는 걸 밝힐 수 있는 과목 편제들이에요. 지방은 못 가나요? 갈 수 있죠. 다만 개강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땅끝마을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 애를 정말 인서울 의대를 보내고 싶어요. 수시로. 그럼 과목의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데 물투를 신청한 애가 전교에 2명이야. 개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실 어찌 보면은 아주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일부러 일단 이렇게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는 게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 순위는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일단 1.0. 일단 1.0부터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중간고사 쳤더니 0 가망이 없는 과목이 있어요. 하면 저는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얘를 반영을 한다면 2등급 컷이 34%잖아요. 그럼 11%를 받을 건지 33%를 받을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라면 전략적으로 33% 받습니다. 왜? 티가 별로 안 나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나머지를 땡겨가지고 1로 몰아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안 되면 1.2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전략들 한번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까지가 현재까지 카드가 밝혀진 팩트를 한번 모아봤다 이고 결론은 쉽죠. 네, 빨리 해야 되고요. 많이 해야 되고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전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요건 이제 제가 애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여라 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열심히는 당연한 거죠. 열심히는 당연한 거고 그 수많은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보자 인 거고요. 여기는 그냥 이제 어느 설명회 가도 막 나오는 것들이죠. 요거는 레슨런을 얻어가기 좋아서 한번 어머님들 기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능을 계속 가르치고 있지만 저희 학원 재원생들은 고2 때 수능 치는 당일에 저랑 같이 수능 시험 문제 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가원에서 2교시 수학 시험 딱 시작하고 나서 보통 한 12시 반 내외에 시험지가 풀립니다. 그때 저희는 2학년 때 다 불러 모아놓고 1학년은 선택, 2학년은 필수 이렇게 다 모아놓고 같이 시험 쳐요. 자, 오늘 수능 시험 몇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100분입니다. 100분. 100분에 기존 30문제인데 보시면 68분 적혀 있죠. 100점. 자,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현재 고3이고요. 현재 고3. 이거는 안타깝게도 고1 때 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현재 외대부고 기준 1.0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죠. 국교과 기준 1.0이니까.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애는 정말 우월한가? 우리 애는 정말로 수학적으로 건드릴 게 없는가의 기준에서는 저는 여기서부터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교권이라는 친구들은 상수라고 말씀드린 게 솔직히 저한테 뭐 지금 현재 고1 기준으로 이 시험지 쳤을 때 뭐 한 90분 동안에 한 96점 받았다. 너무 잘한 거죠. 고3 건데 너무 잘한 거죠. 근데 그 친구를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뭐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얘를 이길 수 있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거 진짜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의 과거와 그의 역사가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뜯어보면 사실 초등학교가 뭐예요? 유년기부터 나는 숫자가 좋아라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온 것들에 대한 저 무시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 친구를 띄워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카이스트 출신인데 저 카이스트 가서 많이 느꼈거든요. 참으로 저는 제가 대구에서 수능은 전체 1등 했었고요. 정말 일반고 출신이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카이스트를 갔어요.
근데 집안의 반대의 증거는 저희 엄마 정말 등록금 안 줬습니다. 끝까지. 저거에서 저희 삼촌한테도 돈 빌려서 냈거든요. 근데 왜 카이스트를 갔을까요? 저는 교수하고 싶어서 갔어요. 저 초등학교 엄청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김지원 정리 만드는 거였어요. 정말 정말 과학자, 찐 과학자가 하고 싶었는데 제 룸메이트를 못 이겼어요. 어찌 보면 이거 운이라고 생각해요. 저 정말 운이 좋았다. 제 룸메이트는 제가 한 학기 동안 공부량을 룸메이트니까 볼 수 있죠. 정말 과장 없이 0초입니다. 왜 0초냐? 걔는 24시간 중에 거의 한 23시간 정도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나머지는 화장실 끝이거든요. 밥도 거기서 먹고 잠도 거기서 자요. 왜 컴퓨터 앞에서 왜 책상 앞에 있냐? 걔 1년 동안 게임했어요. 진짜 1년 동안 게임했고요. 그 남자애들은 아실 거예요. 아는데 그 뭐 하냐면은 보통 남자애들이 하는 게임들이 자기랑 이제 실력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잘하면 아까 정규 분포상 소수겠죠? 게임 하나가 잡히는데 한 3시간씩 걸려요. 잡힐 때까지 이제 컴퓨터 앞에서 대기 타다가 이제 게임하는 거예요. 증거는 얘가 공부 진짜 안 했다는 증거는 얘는 과고 출신이고 조기 졸업이었고 전 일반고니까 당연히 20살 가득 채우고 갔죠. 시험 치러 내려가는 중에 얘가 저한테 한 말이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날의 온도감도 기억나요. 형 시험 범위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얘가 저 불쌍해 보여서 알려줬죠. 이러이러하다고. 저도 못하진 않았어요. 4.3 만점에 4.1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전 과목 다 맞았습니다. 공대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수, 과학 시험에 대학교 가서는 전혀 쉽게 나오진 않고요. 예를 들어 저희 때는 물리가 3문제 10시간 동안 풀어라도 있었거든요. 다 맞았어요, 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의기소침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위로해주면서 자기 수학은 못한대요. 얘 경기과고 출신이고 실제로 수학은 4등급이었거든요, 그때. 그렇구나. 증거가 있네. 웬걸 수학도 다 맞았어요. 이유는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과 카이스트 시험은 다르기 때문에 타임어택이 아니죠. 타임어택이 아니라서 머리가 너무 뛰어나셔서 잘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의 양력은 천체 국가대표 전 세계 대상 금상. 근데 그때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국가대표는 한 과목당 한 명밖에 못한다. 한 명이 한 과목밖에 못한다. 화학도 우리나라 1등이었는데 화학은 국가대표 못했고요. 그래서 타고난 머리죠. 타고난 머리고 그 머리를 카이스트가 대우를 해줘서 교수 보장 제도로 들어와서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냐? 저 그 친구랑 그거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그 혹시 옥스톱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옥스톱이가 뭐냐면 일반 화학의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화학의 수학의 정석 느낌. 자긴 그거를 초 6 때 4번 봤대요. 근데 그러면 제가 못 보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걸 저 그때 접었거든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권에 대해서는 이미 끝나 있다. 그건 상수 드리다란 말씀인 거고 요 친구들은 그냥 이번에 등급 잘 받은 친구들도 다 당연히 있다. 다 1.0들이야 정말 수두룩빽빽하다라는 거고. 자, 그럼 실존하는 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가야 되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룸메이트 있잖아요. 걔는 자기도 말했잖아요. 시험 못 봤다고. 고등학교 시험 못 봤다니까요. 우리 애를 학자로 만들 건지 아니면 일단 이 고등학교 시험을 점수를 잘 받게 해서 대학을 잘 보낼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친구들은 전부 다 이쪽 계열은 아니기는 해요. 다 기가 막히게 이쪽 계열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쪽 계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 배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 배분은 저는 수학으로 한정할게요. 수학으로 한정했을 때 우리가 양이 세로축이고 시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수학은 이렇게 가다가 꺼지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가다가 꺼지는 시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1년에 4번.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시간 동안 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언젠지 보이시잖아요. 내신 기간에 완벽히 꺼져야 돼요. 그럼 이때 스위치 오프를 할 수 있게끔 평소에 누적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스위치 오프를 했잖아요. 그럼 스위치 오프의 기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학원 0레벨 친구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 시험 3주 전인데 니들이 수학을 왜 해? 자 선택이야. 학원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되고 대신 하루에 한 10문제 정도만 풀어줄래? 10문제 푸는 거 다 풀었던 문제들이니까 해봐야 10분,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걸 하던지 아니면 아예 한 문제도 안 풀어도 되니까 그럼 학원 나와서 딱 그 3시간, 4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험 빡 보고 가던지 그 정도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애가 진짜 많이 풀어야 뭐 한 5, 60문제?
그 정도로 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동안 나머지 암기 과목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사실 암기 과목 잘 보려면 언제 암기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나요? 당연히 시험 직전이어야 되는 거죠. 물론 평소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난이도나 양이나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요거 시간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뒤는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뭘 해야 되냐, 수학은 세 가지. 진짜 잘 풀어야 되고요. 잘 푼다의 기준은 명확해요. 브릴리언트한 게 잘 푸는 게 아니에요. 빨리 푸는 게 잘 푸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많이 풀어야 되고요. 그럼 본인이 잘 풀지 못했던 게 있다면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보여드려야지 이해가 되시니까. 요거 이번 시험 범위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고요. 기출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서 당연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 요게 해설지 풀이에요. 한 열 몇 줄 되죠. 자, 실제로 현장에서 풀려보면은 1등급 커트라인 애들이 한 2분 반, 3분 정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네, 저죠. 네. 여기 보시면 두 줄이죠.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잘 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못 풀면 강사가 아니에요. 이미 알려져 있는 풀이에요. 강사의 존재 이유는 미리 다 풀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유명하면 빠르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돈을 해서. 전 설명하느라 덕지덕지 색칠 많이 했지만 이거 익숙해지면 30초면 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한 문제로 2분을 아꼈잖아요. 근데 보통 쇼컷 풀이가 가능한 게 한 대여섯 문제 돼요. 그럼 2분을 5문제만 해도 10분이잖아요. 1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신 시험에서 10분은 우리 애가 50분짜리 시험 보기 할 건지 60분짜리 시험 보기 할 건지예요. 많이 다르죠, 이야기가. 그래서 쇼컷 풀이들을 일단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쇼컷 풀이를 애가 찾아내게 한다? 가능은 해요. 그러면은 국어, 영어 탐구 점수가 내려갑니다. 정말로요. 그냥 죄송하지만 우리는 탐구할 시간 없고요. 쇼컷 산정에선 적어도 미리 배우고 다 익숙하게 해놓고 가야 된다가 결론이고, 자, 많이 푼다는 제가 일부러 증거로 가져왔어요. 아무리 50문제라고 해도 안 믿으시니까. 작년 거 그리고 올해 겨울방학 거 따끈따끈한 숫자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내신 평균하면 아마 한 1.1, 1.2 정도 될 겁니다.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일치하거든요. 총 2개월 동안 풀었는 문제량이 거의 비슷하죠. 사실 나누기 하면은 딱 요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 기준으로 5, 60문제를 실제로 푼다라는 거를 어머님들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신 기간에는 애들이 바빠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 방학에는 진짜 무조건 시켜야 돼요. 방학에는 애들 멱살 잡고서라도 문제를 양을 많이 풀려줘야 된다. 왜 많이 푼지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풀어서 모르는 걸 빨리빨리 찾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기록하기 아주 중요하죠. 아까 전에 친구들이 기록 실제로 한 것들을 다 찾아온 거고요. 참고로 기록이라는 것도 오답노트가 중요하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근데 애들은 안 쓰죠. 왜 안 쓸까요? 귀찮으니까요. 근데 왜 귀찮을까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시간이 왜 많이 들까요? 문제가 기니까요. 문제가 길어요, 수학은. 그 문제 적고 풀이 적고 하면 한 문제 쓰면은 막 한 10분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일단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오답노트를 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내가 몇 초 동안 초벌로 이런 거 다 기록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라 애들을 오답노트 쓰게 할 거면은 여기 빨간 문장들 보이죠? 본인의 글자로, 본인의 문장으로 이 문제의 레슨원들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왜 써야 되냐? 내가 오답노트를 쓰는 문제는 단순히 내가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몰랐던 그런 문제들을 오답노트를 쓰는 거거든요. 제가 부전공이 내과학과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언제 내가 그때 기억으로 가장 빨리 돌아가냐는 내가 쓴 문장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쓴 문장을 안 봐도 되면 오답노트를 왜 써요? 그냥 해설지만 옆에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쓴 그 문제의 주제들을 요약해 두는 게 결론이고요. 그 세 가지를 우리들이 다 잘 한다면 사실은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숏컷을 잘 치셔야 되고 많이 푸셔야 되고 기록을 하시는데 본인의 문장으로 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결론이고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은 적은 거고, 여기부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제 1레벨 수업은 왜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저 왜는 명확해요. 딱 이거 합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학문을 잘하는 사람 아니고요. 저는 애초에 관심 있는 게 어떻게 하면 효율을 발생시키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고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학원에서 강사로서 나의 애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가?
우리 친구들이 실력을 길러서, 정확히는 미래에도 효용 가치가 있는 실력을 길러서 시험을 잘 보게 하겠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제 신조예요. 환경 설정을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애들에게 이제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집중 못합니다. 제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어머님들. 자, 지금부터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아 보세요. 코끼리가 떠오르셨잖아요. 머리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게 하냐? 집중이 잘 되는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들 공부 어디서 하냐라고 했을 때 집에서 한다고 하면 일단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데는 착각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내보면 점수가 조금이라도 오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일단 저희는 첫 번째로 세팅해요. 저희 자습관이고 지금 다이소 공사하고 있는데 옆에 있고요. 다 무료로 다 제공이 됩니다. 우리 애가 저기 가서 딴짓하면 딴짓 못해요. 저기 문 열리려면 자기 지문 찍어야 되거든요. 지문 찍으면 어머님들한테 문자 일일이 가고요. 화장실 가도 일일이 가요. 저한테 애들이 막 뭐라 하거든요. 이거 인격 침해다. 화장실 가는 거 엄마한테 왜 얘기하냐. 난 널 못 믿는다. 그래서 일단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습관의 공간이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업 내적으로 들어오면 딱 요거죠. 당연히 쇼커 달려주고 이런 거는 제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뭘 모르시는지까지 아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기술의 힘을 빌리고, 그 기술의 힘을 빌리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너 이거 못하네 끝이 아니고요. 네가 틀린 모든 문제들은 너가 안 써도 돼. 너가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적어도 다 가지고 있어. 를 서포트를 하며, 그리고 수업,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교육 과정에서 수학은 핵심이, 수학을 누가 가장 적게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수학은 분명히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인데 수학을 누가 적게 해야 되느냐가 핵심이고, 그래야지 그 말도 안 되는 나머지 과목에 대한 공부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 거꾸로 접근해봤고요. 우리 애들은 수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쓰이지? 학원에서 멍 때리다 오는 게 제일 커요. 수학은 어머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주 2회만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4시간짜리 8시간이거든요, 하면은. 근데 보통 클리닉도 하니까 한 8시간이 아니고 한 10시간 정도 되죠. 그 10시간의 시간을 과연 온전히 공부를 빡세게 하냐?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단과 강사 출신인데 우리 5시간, 6시간을 온전히 빡세게 집중하는 건 어른도 쉽지 않아요. 그럼 빡세게 집중하게 해주려면 우리는 걔네한테 또 환경 설정을 해줘야 돼요. 교시마다 단기 목표들을 다르게 빡빡빡빡 주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고, 그게 무엇인지는 뒤에 슬라이드 대충 준비해봤어요. 일단 애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저희는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형 하나 안에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한 3-4문제 풀면 태블릿으로 푸니까, 참고로 태블릿 오해들이 있으셔서 아직도 디스쿨에, 제가 디스쿨은 시험 설명이 오기 전에는 정말 큰 숨 한번 들이쉬고 와 보고 오거든요. 제가 평소에 멘탈이 좀 약해서 못 보는데 돌아다녀요. 우리 학원에 대해서 틀린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틀린 이야기가, 태블릿을 필수로 써야 된다. 애가 태블릿을 들고 다닌다. 아니에요. 우리 학원은 학원 내에서만 쓰면 됩니다. 그 4시간 동안 태블릿을 쓰는 교시가 정해져 있고요. 그 교시 땐 태블릿을 왜 쓰냐, 왜 쓰는지가 명확해요. 왜 쓸까요? 태블릿 썼을 때 장점. 실시간으로 우리 애가 뭘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앞에 애들이 10명이 앉아있으면 어머님들은 소형 수업이라고 좋아하시지만 강사 눈이 20개가 아니거든요. 10명 동시에 못 봐요. 10명만 돼도 소형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것들을 초개인화해서 애가 잘 풀면 심화 문제로 넘어가고, 못 풀면 약점으로 넘어왔다가 잘 풀면 심화 다시 가고, 여기서 한 번 더 틀리면은 강사한테 알람도 떠요. 얘는 사고죠. 대표 문제 틀렸고 약점 문제 틀렸고 이것도 틀리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알람이 와서 가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분석과 보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확신을 느껴서 이번에 저희 2레벨도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뭐냐, 사실 이제 어머님들도 드디어 추억이 되신 이제 예비고일 시즌이에요. 저희 입장에선 예비고일 지금 생각하면은 까마득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한국사는 결실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근데 저는 저한테 이제 솔직하게 여쭤봐 주신 어머님들께 진짜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저 여기 중에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얼굴이 기억 못하니까. 저한테 작년에 이거 물으신 분이 계세요. 쌤, 저 박동우 반이랑 여기랑 깁생 붙었는데 어디 가줘라고 하시길래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왜 여쭤보세요? 박동우 가실 거면서. 근데 가도 된다. 다만 저는 솔직하게 제 신념이 있다.
제 수업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어머님이 보셨을 때 꽤나 괜찮은 선생님들 중에 골라서 시험 보신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수업은 애가 듣는 거라서 애가 그거를 다 들어보게 하고 드랍을 하는 게 맞다. 내 수업을 듣고 드랍해도 상관없다. 전 이것도 제 몸으로 직접 실천했어요. 제 딸이 이제 5살이거든요. 5살이고 이번에 영유 투어를 했어요. 영유 투어를 해서 제가 얼마 썼냐면 정확히 2,700 얼마 썼어요. 2,700만 원짜리 영유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고 이제 G로 시작하고 뭐 5만 대들을 다 넣어서 실제로 애가 며칠씩 다니게 해봤어요. 다니게 해서 저희한테 제일 잘 맞는 곳을 골랐어요. 근데 그게 저는 맞다라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애와 잘 맞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은 우리 결혼해서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진짜 맞는지. 똑같고 강사로서 저도 저라는 사람의 색깔은 분명해요. 제 수업에 대한 확신, 자부심은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저라는 사람의 색깔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랑 애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 예삼이랑 대찬에서 단과 강사할 때 제 앞에서 울었던 숙명여고 애들 합치면 진짜 20명이 그냥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때 그 순간에 제 솔직한 마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애가 막 울어요. 왜 울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왜 울지? 난 올바른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성적이 오르잖아. 이거 하라고 하니까 왜 우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맞는 게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같이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 말고 누군가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수업이 뒤에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겠지만 저희 학원에 있는 모든 수업은 투단임제입니다. 적어도 투단임제입니다. 제 수업은 오늘은 제가 제 수업만 얘기한다 했으니까 전 욕심이 좀 더 많아서 저 포함해서 3명이에요. 3명이서 수업을 진행하고 요 나머지 2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 스타일은 보시니까 끌어가는 스타일인데 나머지 한 분은 장한인 선생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분을 발탁한 거죠. 제가 단과 강사할 때 조교분들에 대한 갈증이 참 컸어요. 왜냐 서울대 애들 뽑아놨더니 애들이 잘 도망가고요. 카이스트 애들 뽑아놨더니 그래도 선배인데 카이스트는 참고로 그런 거 없거든요. 뭐랄까요? 같은 학교니까 우리끼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해요. 카이스트 애들은 학생들이랑 대화가 진짜 안 통합니다. 못 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교 평가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를 보고 제가 가설을 세운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들어맞았고요. 그 친구가 어디 출신이냐면 건대 수의학과 출신이었고 무슨 생각을 했냐. 참고로 건대 수의학과는 서울대 수의학과 바로 아래고요. 영어 못해도 되는 학교예요. 영어 2등급 떠도 1등급이랑 똑같이 쳐줍니다. 대신 수학은 100 뜨든지 96 까지 갈 수 있어요. 수학은 잘한다는 얘기죠.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학을 잘하는데 걔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하며 그래서 제가 그때 조교들을 한번 제가 건대 수의학과를 제가 20-30명 쓴 적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건대 수의학과 애들 전부 다 저한테 따로 번호 가지고 연락 올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엘리트예요. 그 중에 제일 엘리트를 강사로 교육시켜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한 명은 이진문 선생님이신데 저보다 더 저쪽으로 가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센데 거기는 센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로봇 쪽인데 그 서울대 수학과에서 수석을 하셨고 그분이 지금까지 만든 문제들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대인재나 강남대성에 납품한 문제들이 많고요. 그것들 다 합치면 그냥 10억은 그냥 넘어요. 정말로 10억이 넘어요. 참고로 문제 한 문제 비쌉니다, 어머님들. 고3 킬러 문제 하나가 보통 한 7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하거든요. 그것들을 당연히 잘 만들어내는 저는 애들한테 이진문쌤을 뭐라고 부르라냐면 자판기라고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냥 풀이가 궁금해. 다른 풀이가 누르면 나오는. 다만 대화는 좀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3명이서 이제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저희가 제 수업 1레벨 수업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냐 그 3명이서 이렇게 4교시를 나누어서 해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애가 집중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서킷 트레이닝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유형학습인 거고요. 유형학습 끝나면 바로 쉬지 않고 스프린트 포인터라고 이제 저희 타임어택 시험이 있어요. 문제마다 시간 걸려 있는 거. 즉 1번 문제 50초다. 50일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시험으로 타임어택 훈련을 계속하고 오답을 다 하고 저 여기 일부러 끝나는 시간 안 썼잖아요. 오답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지금 따끈따끈한 지금 저희 캘린더예요.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하냐. 지금 이게 3, 4교시만 쓰여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스프린트도 하고 시드 문항이 무슨 말이냐. 애들 이쯤 되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다들 또 추억으로 남아 계세요. 그래서 걔네들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쫙 시키고 여기 보면 학교별 시험제라고 막 덕지덕지 붙어 있죠.
정말로 찐 학교별로 시험지를 다 만들어 드려요. 이거는 저희 스스로도 불가능해서 콴다임까지 빌리고 있습니다. 콴다에 있는 컨텐츠 개발자까지 하면 저희 200명 넘거든요. 정말 뭐랄까요? 속된 표현으로 노가다를 해요. 노가다를 해서 부교재들 다 반영해가지고 시험지를 만든 걸로 한 3주를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저희 클리닉 하는 거. 요거 모르시고 들어오시면 다들 좀 처음에 당황하시는데 저희 일요일에 필수 클리닉이 있습니다. 필수 클리닉이 있고 요때는 오면은 저희 수학 선생님들 다 같이 당번으로 서서 계세요. 당번 서서 있는데 와서 뭐 하냐? 애가 누적 테스트를 쫙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누적 테스트를 애들이 그냥 보라 하면 싫어하잖아요. 게임처럼 난이도별로 나눠놨고요. 그래서 하 난이도 깨면 바로 중 난이도, 중담, 상, 최상까지 다 깨면은 상품 지급. 요거 때문에 애들이 사실은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 형태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다고. 요건 이제 저희 정규반. 정규반은 사실 여기는 뭐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차피 다 공수투합니다. 저희는 시험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정규반은 무조건 다음 학기 내신 대비해요. 그리고 내신 기간 때는 그냥 시험 준비하는 거죠. 다만 여기 딱 제가 진행하는 0레벨 반, 요 반 하나는 방학 한정에서는 딱 한 4회짜리 대수랑 미적분원 극심화 문제 풀이반으로 딱 4번 진행할 거고요. 저 극심화를 들으려면 기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뭐 적어도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재재작년 수능까지 했을 때 수원2 문제가 총 22문제씩 있거든요. 그럼 총 66문제겠죠? 60문제 중에서 실수한 거 제외하고는 다 맞아야 되는. 그 정도는 돼야지 저거를 들을 수 있게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원의 자랑은 레벨이 촘촘하게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거고, 밑에 3, 4레벨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토요일에 말씀을 드릴 거고, 레벨이 나눠져 있다가 왜 자랑이냐? 애한테 필요한 것만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0레벨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저희 특강인데 여기 독한 캠프가 뭐냐, 이제 아침에 하고 나서 난이도별로 들어요. 요것도 이제 자랑이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대수다. 대수 실력반이 있고 개념 실력반이 있고 개념반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단과 학원이 아니거든요. 수학은 저희끼리 다 팀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도를 다 맞춰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제 수업을 듣다가 쌤 시그마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바로 아랫반 수업으로 다음 시간부터 갈 수 있다. 의 형태로 오전 수업을 진행하고 학원에서 식사 드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바로 문제풀이까지 다 진행하는, 문제풀이는 저희 서킷 트레이닝으로 진행합니다. 즉 어머님들이 학원 데스크에 그 전화 많이 하세요. 서킷 트레이닝으로 푸는 문제는 뭔가요? 애들마다 달라요. 자기한테 맞는 문제들을 다 받아서 서킷 트레이닝을 다 해결을 하고 집으로 가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독한 캠프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는 오전까지만 적어놨는데 오전까지만 비우시면 안 되고 오후 시간까지도 비워주셔야 유의미하게 들으실 수 있다. 숙제를 집으로 가서 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못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밑에는 이제 숙제가 집으로 가서 하는 수업들인데 정말 뭐랄까요? 어찌 보면 좀 계륵 같은 과목들이 좀 들어있어요. 확통, 기하. 지금 대치동에 저희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수학은 저희가 제일 잘할 거라는 자부심은 있어요. 앞으로도. 왜냐? 콴다일로는 콴다에서 만든 거잖아요. 저희 개발자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은 대신 길게 안 갑니다. 그냥 애들 표현으로는 찍먹할 거예요. 그 교과서들을 다 훑어봤을 때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에 대한 얘기인 거지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쫙 훑어주는 거는 3회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그냥 한번 스키마처럼 쫙 훑는 수업이 주말에 딱 한번 진행된다. 요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그냥 강사라서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끝이에요. 우리는 쇼컷 잘 배워야 되고 많이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실전력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게 무슨 말이냐 딴 거 아니고 틀린 문제들. 이게 저희 그 직보 전날에, 그러니까 직본날이죠. 직본날에 그냥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건데 여기 네임태그 붙어 있는 게 각각 이름이거든요. 애들마다 역사적으로 모든 틀린 문제들을 다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미적분원 시험을 내신 때 언제 보냐?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2학년 2학기거든요. 미적분원. 근데 미적분원을 애가 선행을 막 여러 번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틀린 모든 문제들을 다 모아서 시험 전날에 다 줍니다. 그래서 이거 다 푸는 게 저희 직보다라는 거. 이게 사실 실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네.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였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수학에서. 수학은 어렵고 빠르게도 나가야 되지만 우리 애들 머릿속에 추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계속 본인 실력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4시간을 진짜 몰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규반 어머님들도 계실 건데 애가 수학학원 갔다 오면은 얼굴 표정이 안 좋을 거예요. 힘들어서요. 저도 힘들거든요. 수업하고 나면 에너지가 빠져서. 그 정도로 몰입을 쫙 하고 오는 수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